구독과 좋아요. 아주 깊고 깊은 바닷속, 보석과 산호로 꾸며진 성이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그 성의 주인인 용왕님과 7명의 인어공주들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한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닷속 어린 인어들은 15살이 되면 바다 밖으로 나가 육지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7 자매들 중 막내 공주는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드디어 물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 너 엄청 기다렸잖아. 막내 공주는 잔뜩 신이 난 얼굴로 15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 바닷속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막내 공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만을 기다려왔답니다. 언니들과 아버지, 어머니, 물고기 친구들이 말해주는 육지는 온갖 재밌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다리가 있는 사람들, 그 발에 신는 형형색색의 귀여운 신발들, 몸을 풍성하게 가리는 드레스들. 막내 공주는 드디어 상상으로만 그렸던 것들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막내야, 잘 다녀와. 몸 조심해야 한다. 고마워, 언니들.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니 금방 환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건 말로만 듣던 달이었어요. 정말로 깜깜한 하늘에 동그랗게 떠있는 달이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별이 가득한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육지는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언니들이 말하는 떠있는 배구나. 예쁘다. 배 쪽으로 더 가까이 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인어공주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아주 아름다웠어요. 배에서는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빛 아래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즐겁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게 신기해 보였어요. 배의 앞머리 부분에 키가 큰 남자 한 명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 얼굴이 무척이나 멋있어서 인어공주는 넋을 놓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그때 갑자기 밀려온 물살에 배가 흔들리면서 남자가 그만 바다로 빠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새까만 밤에 큰 배에서 내려 구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는 황급히 물속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고 있는 남자를 그대로 안아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숨은 제대로 쉬고 있었어요. 실은 그 남자는 한 왕국의 왕자님이었는데 인어공주가 왕자님을 구한 거였어요. 다행이야. 내가 당신을 구해줬어요. 처음 나온 모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어공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왕자님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근사하고 멋졌어요. 언니들 중 누구도 육지로 나와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인어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왕자님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인어공주는 가까이에 숨어 왕자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인어공주가 바위 뒤에 숨어서 바라보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작고 귀여운 구두에 풍성한 치마에 장식이 잔뜩 달린 드레스를 입은 여자 2명이 왕자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막내야, 육지 구경은 어땠니? 재밌었어? 언니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물었지만 인어공주는 어쩐지 신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뱃머리에 서 있었던 달빛 아래 왕자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을 뛰던 작고 귀여운 발과 드레스도 생각이 났어요.
육지에 다녀온 후로 줄곧 우울해 있는 동생이 걱정되어서 언니들이 몇 번이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막내야, 잊어버려. 그건 이제 육지의 일이야. 언니들은 잊으라고 했지만 인어공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던 인어공주는 결국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마녀는 모든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녀가 원하는 것도 들어줘야 했고요. 사랑스러운 막내 공주님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실까? 사람들처럼 다리를 가지고 싶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육지의 남자와 사랑에 빠진 모양이로구나. 하지만 공주님, 사람이 된다면 다시는 물속 집으로 돌아올 수 없고 사람의 다리가 생길 땐 무척이나 아플 거야. 마녀의 섬뜩한 목소리는 아직 어린 인어공주에게 소름 끼치게 무섭게 들렸습니다. 마녀는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육지로 가려는 게 무모해 보였어요. 공주의 사랑스러움은 마녀의 마음까지도 약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그런데도 인간이 되고 싶니? 인어공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빛 아래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그 하늘을 바라보던 왕자님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물속에 떨어진 왕자님을 구해주었던 그 순간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가는 네 아름다운 목소리야, 공주님. 마녀의 경고대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통은 숨이 막힐 듯 힘들었어요. 바다에서 떠밀려온 인어공주는 사람처럼 두 다리를 갖게 되었지만 한동안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발견하고 성으로 데려왔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는 이미 이웃나라 공주님과 약혼을 한 뒤였어요. 왕자님은 깨어났을 때 곁에 있었던 이웃나라 공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빼앗겨서 왕자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잘 보살펴 주었지만 인어공주에게 필요한 것은 보살핌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리는 왕자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인어공주가 사랑하는 왕자님과 이웃나라 공주님의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여길 봐봐. 인어공주의 6명의 언니들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길었던 머리가 모두 짧아져 있었어요. 너를 위해 우리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대가로 바쳤어. 육지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건 우리가 마녀에게 받은 칼이야. 이걸로 오늘 밤에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일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거야. 막내 공주를 사랑하는 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언니들이 눈물로 호소하자 인어공주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랑하는 왕자님을 칼로 찌를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은 내일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배 위에 서 있던 왕자님에게 반했던 그날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안녕, 왕자님. 그리고 그대로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어요. 물거품이 될지언정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폭죽이 터졌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 때문에 울음바다였어요. 용왕님은 인어공주가 마지막까지 왕자님과 이웃나라 공주님의 행복을 빌었던 그 선한 마음을 하늘 높이 올려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하늘나라 천사들이 인어공주를 하늘의 정령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